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내 아이. 제가 열심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힘든 나날이었죠. 저희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고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고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무너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 가슴에 커다란 수술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저 상처를 내가 대신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병원 생활을 오래 했던 아이는 또래보다 발달도 좀 느리고 체구도 많이 작았습니다. 아이 성장률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늘 하위 5%에 들 정도로 작은 아이였죠. 임신 막달에 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진 아이인 만큼 이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연봉도 괜찮고 인정받는 회사였지만 제 앞의 소중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 돌보는 것에만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수술도 두어 차례 더 진행해야 했고 또 아이 체력이 약한 만큼 잔병 치레도 많았던 아이라서 병원 문턱이 닳을 정도로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아이를 돌봐서인지 다행히 아이는 크면서 점차 건강해졌고 지금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에도 잘 다닙니다. 아이가 점차 좋아진 건 참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다툼도 많았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남편 월급은 300 정도였고 저랑 같이 맞벌이를 할 때는 생활비가 적지 않아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케어만 전념하다 보니 남편 혼자 외벌이가 돼야 했어요. 저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 퇴사할 때 남편하고 누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볼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은 당연히 엄마인 제가 그만두고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연봉으로 치면 제가 훨씬 더 많은데도 남편은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케어해야 되고 자기가 혼자 외벌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남편보다는 제가 아이 케어를 하는 게 더 마음 편했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상호 협의하에 그렇게 정했어도 돈이 부족해지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도 있듯이 남편과 저도 자잘한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갈등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돈 때문에 서로 빈정이 상할 때가 많았던 거죠.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수술이나 입원 같은 건 보험으로 되긴 했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비급여 치료비도 많았습니다. 돌까지는 모아둔 돈도 있으니 여차저차 썼지만 돈을 버는 게 힘들지 쓰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쪼들려 갔습니다. 그 전까진 저도 능력 있는 직장 여성이다 보니 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필요한 거 쓰는 것에는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줄어들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많아지다 보니 소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저에 관한 것을요. 저는 원래 옷 사고 머리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아이 키우면서부터는 저한테 쓰는 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기본 생활비나 아이한테 쓰는 것에만 주로 쓰였죠. 남편은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그래도 틈틈이 옷도 사고 본인 쓰는 것을 유지했지만 반면 집에 있는 저는 모든 소비를 다 줄여야 했습니다. 그게 한 번씩 힘들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와 내내 같은 시간을 보냈기에 유대감과 사랑도 깊어지고 또 많이 호전된 아이를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모성애고 사랑이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지켜보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활발하게 사회생활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먹을거리를 잔뜩 사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너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많이 힘드니? 아니야, 힘들긴요. 얼굴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잠을 잘 못 자? 잘 자요. 세영이 낮잠 잘 때 틈틈이 같이 자기도 하고. 아무리 집이라도 옷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해줬어? 옷 없어? 옷 있어요. 일부러 이게 편해서 입는 거예요. 옷감이 좀 달아서 부드러우니까 애 안을 때도 좋고. 너도 엄마 다 됐다. 예전에는 집에서도 예쁜 옷만 입고 있더니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예쁘게 다니더니 딴 사람 된 것 같다. 애 키우면 다 그렇지 뭐. 근데 엄마, 사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애 키워도 직장 멋지게 다니면서 잘 꾸미고 아가씨 때처럼 다닐 줄 알았거든. 엄마로서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다.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너 혼자 나가서 옷도 사고 머리도 좀 하고 와.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아, 됐어요. 그렇게 해. 그렇게 저는 엄마의 성화에 엄마 카드를 챙겨 들고 나와 모처럼 저만을 위한 옷도 사고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그게 좋으면서도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또 아이도 걱정돼서 마냥 편하게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까지는 안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머리도 하고 오라니까. 어차피 묶고 다니는데요, 뭐. 엄마, 그래도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혼자 잘 나갔다 왔어. 하지만 엄마는 뭔가 제가 좀 안타까운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다가 집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애랑만 생활하려다 보니 우울하고 힘든 것도 분명 많았어요.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쪼들리니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녀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급히 전화를 드렸죠. 엄마, 이거 뭐예요? 너 쓰라고. 너 전에 장서방 혼자 외벌이 하니까 힘들다고 그랬잖아. 아, 그거야. 그냥 엄마한테 하소연 좀 한 거지. 나 괜찮아요.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낼게요. 돌려보내지 말고 너 써. 너네 아빠랑 얘기해서 보낸 거다. 엄마 아빠가 여력되면 한 번씩 그렇게 돈 보내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거에 써. 엄마도 일을 하니까 너 대신에 전담해서 봐주고 그런 건 못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알았지? 엄마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맙고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뒤로도 두어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돈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사실 저희가 고정 지출 비용도 꽤 많았거든요. 남편 월급에서 집 대출금도 좀 갚아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비, 관리비에 보험금에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꽤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 아닌데 시부모님께도 한 번씩 용돈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철물점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고 소소한 동네 장사 정도여서 시댁도 형편이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매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30이든 50이든 용돈을 보내드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 입장에선 좀 씁쓸하기도 했죠. 친정은 저희한테 퍼주고 시댁은 저희가 드려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저희도 살림 빠듯한 거 아시면서 시댁에선 대놓고 한 번씩 돈을 보내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도 남는 돈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받은 100만 원 중 일부를 보내드릴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친정에서 저 쓰라고 주신 돈을 시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는 격이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했고 시부모님에게도 어느 정도 언질은 했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저희 친정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자식이 됐으면 시부모 챙기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매달 생활비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돈 받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기분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이잖아요. 시부모님은 원래 저런 분들이시겠지 생각하며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뻔뻔한 시부모님께 점점 정이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사하고 아이만 키우기 시작한 지도 횟수로 3년이 다 되어갔을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할 때였는데요. 어머님이 불쑥 그러시더군요. 수정이 너 회사 그만둔 지 좀 됐지? 횟수로 3년 정도요. 세상에 올해도 쉬었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일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요즘 부부들은 다 맞벌이 한다는데 용석이만 외벌이 하느라 저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세용이도 어린이집 등록했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말에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세용이 돌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그만둔 거잖아요. 그래, 아는데 이제 쟤도 괜찮잖아. 잔병치레가 워낙 많아서 병원도 자주 가고 자주 아파요. 어린이집도 등록은 해놨지만 아파서 자주 빠지고 제가 집에서 가정보육할 때가 더 많고요. 아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허약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내내 골골거리네. 어머님 말에 저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머님 손녀인데 어머님 아들하고 저 닮았겠지 누굴 닮았겠나요. 그리고 아픈 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 건지. 그만둘 때는 분명 다 같이 의논해서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 말에 동의하는 건지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세영이 좀 더 괜찮아지고 어린이집에도 안정적으로 다니면 그때는 저도 일 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괜찮아지겠냐고 저렇게 골골거리는데 용석이 혼자 아등바등 일하는 거 안쓰러워 죽겠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저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은 길길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네 친정이 도와준다는 소리는 왜 하니? 뭐 매달 꼬박꼬박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력될 때 한 번씩 보내주는 게 다면서. 저도 기분 나빠서 따졌죠.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2달 꼴로 한 번씩 보내주시고 100만 원씩 보내주시는 거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걸로 제가 얼마나 숨통 트고 사는데요. 너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저희가 뭐야? 너네 친정에서는 돈 보태주고 우리 집에서는 안 보태준다고 일부러 그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 외벌이 한다고 형편 어렵지 않느냐 하시니까 저도 하는 말인데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은근히 우리 친정에 열등감 같은 게 있으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어머님하고는 큰 소리로 싸웠는데 그 와중에 남의 일인 양 가만히 있는 남편도 너무 꼴보기 싫고 그 상황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과도 그날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한테 엄마 입장에선 아들 혼자 고생하니까 저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 혼자 고생한다고? 나는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 애 보는 것도 힘든 거 알지. 근데 솔직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훨씬 힘들어.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 안 했었나요? 솔직히 남편보다 더 활발한 사회생활 했었고 연봉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2개 다 해본 내 입장에선 집에서 애 보는 게 100배는 더 힘들어. 지금이라도 바꿀래? 당신이 애 보고 내가 나가서 돈 벌까? 못할 것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어? 내가 전적으로 세영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 그만둔 거잖아. 그때는 그러자고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눈치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세영이도 좀 컸고 예전만큼 손 갈 때는 아니잖아. 어린이집도 등록해놨고. 그러면 자기도 슬슬 맞벌이 준비해야 되지. 언제까지 나한테만 기대해 있을 순 없는 거 아니야? 나도 부담스럽고 힘들어. 게다가 요즘 외벌이 원하는 남자가 어딨냐? 저 그 말에 남편한테도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필요할 땐 저보고 집에서 애 전적으로 봐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안 벌어온다고 저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였죠. 시부모고 남편이고 진짜 정 떨어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상처들은 제 가슴 속에서 다 차곡차곡 쌓였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그 뒤에 있던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양가 부모님께 선물과 별도로 50만 원씩 용돈도 드렸어요. 이건 어머님이 결혼 초부터 정하신 겁니다. 명절과 생일 때는 선물과 별도로 50씩 달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어머님께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봉투를 확 낚아채시더니 너네 친정에는 이번에 얼마 줬어?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이 50 넣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너네 친정 부모님도 참 그렇다. 본인들은 여유도 있는 편이면서 외벌이 하느라 돈도 별로 없는 딸 집에서 50씩이나 받고 싶으시다니? 그 말에 저는 또 왜 저러실까 싶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상해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리기로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줬다고? 너도 참 생각이 없다. 네가 돈 안 벌어오기 시작했으면 어련히 알아서 친정 용돈은 안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버는 걸로 주는 건 내가 아무 말 안 한다. 근데 내 아들 버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너는 집에서 놀고 내 아들 혼자 아등바등 돈 버는데 어떻게 친정에도 똑같이 주냐고. 그리고 그걸 받는 너네 부모도 문제다. 어머님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일 그만둔 게 저 편하자고 그만둔 건가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저도 마지못해 그만둔 건데 저를 무슨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취급하세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돈 남편 돈 아닙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번 달 말에 저 보내주신 100만 원에서 50 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을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으로 드린 거고 나머지 돈은 부모님한테 돌려드린 셈이라고요. 너네 부모도 참 이상하다.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뭐하러 돌려받냐고. 그리고 너도 애 핑계 좀 그만 대라. 세영이 쟤네 보기엔 멀쩡하다. 네가 애 핑계 대면서 그냥 집에 눌러앉고 싶은 거 아니냐고. 어머님 말에 저 너무 기막혀 하는데 남편도 거기다 대고 저한테 엄마한테 그만 좀 대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 집 식구들 똘똘 뭉쳐서 저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홀대하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 그렇게 짐 싸고 아이 챙겨서 먼저 그 집 나왔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나왔어요. 남편은 따라 나와서 차 타고 가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가는데 애도 울고 남편도 하도 차 타라고 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차 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죠. 그날 서러웠던 저는 눈물까지 펑펑 흘렸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엄마도 그런 뜻은 아닌데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계속 큰 소리 내고 싸우기 싫으니까 적당히 뭉개고 지나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도 남편 말도 너무 걸렸던 저는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취업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자 일을 했었고 기술직이다 보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 구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니었기에 일자리 구하는 건 좀 더 쉬웠죠. 다만 조금 쉬다가 일을 하는 거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 회사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았기에 그런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예전 동료들에게도 혹시 일자리 TO가 생기면 알려달라고도 했었는데 얼마 뒤 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때 저희 회사 임원으로 있던 분이 나가서 개인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 몇몇 사람들도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 구한다는 얘기 듣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분하고는 회사 다닐 때도 잘 지냈고 일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참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능력도 좋으시고. 회사 다닐 때는 저한테 롤모델 같은 분이셨다고나 할까요? 저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 길로 약속을 잡고 미팅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저 회사에서 일할 때 일 잘한다고 우수사원으로 뽑히지 않았냐며 그에 걸맞는 대우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회사 설립 초창기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많이 맡고 있었고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많았기에 적응하기도 쉽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번에 받던 연봉도 다 맞춰주신다고 했기에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로 출근하기로 한 저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도 잘 됐다며 자기도 부담을 덜겠다며 좋아하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얄밉게만 보이던지요. 저는 대신 나도 회사를 나가는 거니까 아이 육아랑 집안일도 반반하고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되면 각자 번갈아서 연차 쓰고 아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한 소리 아니냐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취업 소식은 시부모님께도 전해줬고 어머님은 그제야 저보고 자기 말 듣기로 한 거냐고 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도 돈 벌어온다고 신나서 좋아하시는데 참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역시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는 그 뒤로도 한 번씩 아팠고 초반에 약속한 대로 남편과 번갈아서 연차를 쓰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에는 당연히 연차 쓰고 아이를 돌보고 일을 집에 갖고 와서까지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자기 차례가 되면 그렇게 쉽게 연차 못 쓴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자꾸 저한테만 미루더라고요. 저도 약속은 약속이니 지키라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 차례에는 아예 아이를 시댁에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못할 거면서 처음에는 왜 흔쾌히 한다고 한 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남편 알아서 해결책은 찾은 거니 별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는 친정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그동안 받은 게 많다 보니 감사해서 꼭 그렇게 하고 싶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을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받으셔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꼭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취업도 했고 돈도 벌어오니 다 해결된 것 같았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에도 남편과 제가 하루씩 아이를 전담해서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봐야 되는 날이면 여지없이 어머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그걸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냥 냅뒀는데 어머님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고 아내면 네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나한테 맡겨버리면 어쩌자는 거니?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맡겼어요? 며칠 전 일요일에 맡겼잖아.
툭 하면 세영이 나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고 너 집안일은 아예 손 안 대냐? 저번에 내가 너네 집 가보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너 꼴랑 나가서 돈 몇 푼 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님, 저도 이제 나가서 일하고 있고 회사 출근에 오후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집안일은 용석 씨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용석 씨가 자기 몫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집안일은 네 할 일인데 그걸 왜 남편 시키느냐고. 그리고 내가 용석이한테 들으니까 너 친정에 100만 원씩 보냈다며? 얘가 제정신인가?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돈 보내는 것을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말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버는 건 알아서 하라더니 저희 친정에 용돈 드렸다고 그 길로 전화해서 따지는 어머님도 어이없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돈 벌어서 친정 드리는 건 아무 말 안 하겠다고 안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이 누구지 개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버는 돈인데 왜 너네 친정에 100이나 보내냐고. 어머님 아들하고 같이 버는 건 맞지만 돈 버는 액수로 치면 아예 다르거든요. 어머님 아들 300 벌고 저 실수령액만 580 받습니다. 어머님 아들하고 2배 차이예요. 제가 그렇게 벌어서 저희 친정 드린다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뭐가 어째? 너 돈 좀 번다고 유세냐? 제발 하나만 하세요. 집에 있을 땐 돈 벌어오라고 내 아들만 고생시키지 말라고 난리치실 땐 언제고 돈 벌어오니까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고 하시고 집안일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제가 무슨 슈퍼우먼이에요? 제 몸이 10개나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만 이렇게 닥달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밖에서 돈도 많이 못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육아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건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저도 화가 나서 저렇게 따졌고 어머님도 분통 터져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하네. 야, 너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냐? 남편이고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하려고? 저런 대사는 드라마에서나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할 말 없으니까 자꾸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아느냐고 하시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시부모님이 존경스럽겠나요? 어머님 아들이 세영이 맡기는 건데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말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친정에 돈 보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네, 좋습니다. 싫으시면 안 보낼게요. 대신 어머님한테도 안 보낼 겁니다. 똑같이 안 보내면 공평하죠. 앞으로 어머님에게도 일절 용돈 안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저 바빠서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너무 물러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 걸어 앞으로 시댁에도 돈 안 보낼 거다. 그리고 세영이도 다시는 어머님한테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어머님과 싸운 걸 알고는 펄쩍 뛰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뭐냐 하더라고요. 어쩜 자기 엄마랑 레파토리마저 똑같은지. 저는 말도 안 통하고 이기적인 너도 너네 가족들도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살고 싶겠나요? 돈은 제가 배 가까이 버는데도 집안일이며 육아에는 신경 안 쓴다고 욕먹고 저희 친정에 돈 보내는 것까지도 욕하시는데 저도 이걸 왜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는 또 대판 싸웠고 한동안 냉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냉전 기간 동안 제 상황과 그동안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봤는데 도저히 저 남자와 그리고 그런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이혼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같은 생각이라며 돈 좀 번다고 남편이고 시댁 우습게 하는 여자가 자기도 정남이 떨어진다고 거품 물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협의위원으로 하자고 얘기도 다 했는데
남편은 처음엔 이혼하자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얼마 안 있어서는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래요. 하지만 저도 이 남자의 패턴이 이제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늘 똑같았어요. 제가 아내지만 곤란할 때는 항상 모른 척 남일인 척 외면했죠. 그러면서 본인 아쉬울 땐 더 난리치고 화내고 큰소리 쳐놓고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뒤늦게 잘못했다 하고 그때까진 저도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줬죠. 솔직히 화난다고 홧김에 이혼할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상황만 뭉개고 가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번만큼은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껏 벌면서 얼마든지 아이 잘 키우고 살 수 있거든요. 저는 내 마음은 변함없다고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질 만큼 틀어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이 이제는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 않다고요. 서로 합의하에 회사 그만둔 건데 집에 있는 동안 백수 취급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한 것도 내 마음속에 다 쌓여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 고지고대로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것도 정 떨어진다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저한테 폭언을 퍼부을 때도 말리기는커녕 동조라도 하는 듯 아무 소리 안 하고 딴청 피우고 있는 것도 생각할수록 정남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남자인데 적당히 덮고 살아봤자 결국 또 터질 거고 나만 복장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고 나중에는 어머님도 전화와서는 다시 생각하라느니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느냐느니 여자한테 이혼녀 딱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 줄 아느냐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그런 말 하실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서 무슨 말을 하셔도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이 그런 걸로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차라리 자기한테 돈 주고 전담해서 애 키워달라고 하랍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사실 어머님의 진심은 저건가 싶더라고요. 아들이 거저 맡기는 건 돈이 안 되니 아예 돈 받고 손주를 봐주시는 게 낫다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너 돈 잘 번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하시는데 저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말 끊었습니다. 어머님, 됐습니다. 저 얼마든지 일하면서 세영이 키울 수 있어요. 똑같이 맞벌이 하는 거고 같이 육아의 짐도 나누면서 해도 되는 건데 어머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싫다고 어머님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요? 됐습니다. 그냥 저 혼자 키우고 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혼자 보는 돈 아까워하시니까 이제 며느리 쓰는 거 아까워하실 필요 없이 용돈 잘 받아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서 이혼소송 들어가겠다고 했고 각자 변호사까지 알아봤는데요. 남편은 뒤늦게 말 바꿔서 협의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해봤자 소송 비용만 많이 들고 이혼도 물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으로 끝을 내고 현재는 싱글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많이 봐주는 편이라 감사하게도 아직까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댁 안 챙겨도 되고 남편 때문에 속 터질 일도 없으니 더 좋더라고요. 또 제 사정을 많이 봐주시는 만큼 일할 때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요. 돈 벌어와라, 애 키워라, 집안일 제대로 해라. 친정에는 돈 주지 말고 우리한테는 돈 줘라.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는 어쩜 그렇게 뻔뻔한 요구를 잘도 하신 건지. 더 이상 그런 시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따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 믿고 채용해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희 딸도 잘 키우면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